안녕하세요. 저는 수년째 목소리로 연기를 하고 있는 성우 조현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연기자가 꿈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 말씀을 들어보면은 동네에서 막 4~5살 때도 막 여기저기 가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도전해보고 싶어서 막 SBS에서 무슨 공개 오디션 같은 프로그램이 예전에 있었어요. 떨어졌죠. 그러고 제가 학창시절 겪으면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진학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지망을 한 게 서울예대였고, 그럼 또 떨어졌어요. 그냥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신문방송학과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좀 많은 경험들을 해봤죠. 방송, 라디오, 광고, 애니메이션, 기타 등등 뭐 동아리도 있고 하니까 막 많이 접해보면서 또 많이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졸업할 때쯤 외모 같은 것들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연기를 할 수 있는 건 성우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성우에 정착을 하게 되죠. 꿈을 성우로 이제 귀결시키고, MBC 성우 선배님들이 이제 사사 비슷하게 그룹과외를 한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거기를 한번 찾아가서 1년 남짓 채 다니지 않고 또 운이 좋게 MBC에 합격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성우를 시작하게 됐죠. 저를 제일 많이 아실 만한 거는 최근에 신비아파트,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의 신비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가장 오래 했던 도라에몽의 이슬이, 예전에 너에게 닿기를 해서 치즈로드, 마이 리틀 포니에서 레인보우 대시, 슈퍼배드 2부터 등장하는 매력 덩어리 키 큰 루시 요원, 코렐라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거기서 코렐라인이요. 패신저스라는 영화, 또 보스 프린세스라는 로코몰. 난 신비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I love 캐릭터 많이 사랑해줘. 안녕, 난 이슬이라고 해. I love 캐릭터 많이 사랑해줘. 친구야, 도라에몽.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I love 캐릭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파라였습니다. 좀 제가 맡은 배역을 보면은 좀 활발하고 유머러스하고 개구쟁이,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으로서는 약간 카리스마 있는 게임 캐릭터가 많았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이렐리아, 퀸, 리븐, 오버워치에서는 파라 역할을 했었고, 파라라는 캐릭터도 약간 여자 군인이거든요. 사실 꼽자면 신비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제가 신비와 함께 하고 있고, 사실 그 신비라는 캐릭터가 이제 투니버스에서 처음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으로 처음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갔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신비라는 캐릭터, 그러니까 신비 아파트라는 애니메이션이 국내에서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캐릭터는 진짜 너무 마음에 쏙 들어서, 그래서 사실 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외국의 그 애니메이션을, 그러니까 외국 음성을 듣고 저희 목소리를 입히는 작업보다 아무것도 없는 무지 소리에 그림 하나를 보고 그 그림에 내가 소리를 넣어가지고 그 그림을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 사실 성우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고, 그 기분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창작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되게 많이, 애착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다 내 새끼 같고 그런 것 같아요. 항상 하는 말이, 연기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그 시작이 나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나를 한번 돌아보자. 내가 어떤 순간에 많이 화가 났거나 슬프거나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내가 지금 왜 그랬지? 자꾸 지금 현재의 순간에 나를 자꾸 돌아보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그 시각으로 남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연기의 어떻게 보면 출발선인 것 같아요. 걔가 마주하는 캐릭터들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고, 몰입도도 좀 더 생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 없이 가버리면 소리에 갇히기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기계적인 소리만 내고 글씨를 그럴싸하게 읽어내기 바쁠 수 있거든요. 3년 전속이 풀리자마자 맡았던 건지 아무튼 그 무렵이에요.
24시라는 미드를 MBC에서 이제 더빙해서 방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범인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약혼자를 총으로 쏴서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땐 제가 연차가 진짜 얼마 안 돼서 뒤에 진짜 막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뒤에서 다 저의 뒤통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저 그 장면에서 총을 약혼자한테 겨누고 이제 막 울먹울먹 이 감정, 그 복잡 미묘한 감정 씬을 연기해야 되는데 PD님이 계속해서 끊으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유를 말씀 안 하시고 자꾸 아니야, 다시 이러시는데 점점 뒤통수는 따가워지고 있고 시간은 가고 막 너무 압박감, 막 식은땀 흐르고 막 정말 울고 싶었어요. 근데 결국 그 시간 안에 다 못하고 PD님이 저보고 남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혼자 외로이 남아서 엔지니어 국장님이 점심을 드시러 가셔야 되는데 저 때문에 남아 계셔서 또 국장님의 한숨 소리를 토크백으로 계속 들으면서 PD님은 아직도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나중에는 진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서름이 북받친 목매인 소리로 대사를 했죠. 그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엔 정말 죽을 맛이었는데 사실 현장에서 그런 경험을 하기 쉽지 않은데 값진 경험이어서 그 이후로의 제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뭐랄까 그 부스터를 맞은 느낌? 그래서 불을 지펴주신 그 PD님께 아직도 감사 인사를 드리죠. 꿈과 숨, 계속되는 꿈, 그리고 숨. 꿈이었어요. 성우라는 것이 꿈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꿈을 이뤄냈고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꿈을 꾸다가 그 꿈을 이루고 그 꿈이 직업이 돼버리면은 이제 다음은 뭐 하지? 하는 공허함? 그런 것도 사실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한 10년 차 때쯤 지망생 때가 그리운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꿈이 성우였지만 지금은 어떤 성우여야 되지라는 목표 설정을 제가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건 끊임없이 고민해봐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직 이루어냈지만 이루지 못한 꿈인 것 같아요. 또한 이것 때문에 제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이유로 일을 미루거나 취소하거나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었을 때 나한테 이 직업이 없었다면? 이 일이 없었다면이라고 생각해보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우라는 직업은 저는 그냥 숨인 것 같아요. 숨. 제가 캐릭터들의 숨을 불어넣듯이 제 인생에 이 직업이 숨을 불어넣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되게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되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재밌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진지하게 한 건 아닌지 걱정이 살짝 되지만 재미있는 인터뷰 해보고 싶으니까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